최근에 한국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는데 호주? 하면은 정말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지. 캥거루? 도대체 호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세상이 점점 살아가기가 빡빡해지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하나의 옵션을 더 더해준다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외로 나가시려면 여권이란 게 필요합니다. 여권이란 거는 신분증인데 국제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신분증이에요. 이거는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외로 출국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신청이나 발급은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주에 오시려면 우리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들 크게만 나누면 관광 비자가 있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고요, 학생 비자가 있고, 사업 비자가 있고 등등등 막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호주 오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나이 상관없습니다. 관광 비자. 한국과 호주가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래 해가지고 비자도 신청하지 않고 비행기 티켓팅만 딱 해가지고 오시다가 식겁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ETA 비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10만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발급은 평균적으로 한 30분? 제 주변에도 많이들 신청하는데 30분 만에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쉬운 거는 AU ETA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입력하는 거 다 하고 신청하시면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는 90일의 기간이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추가 연장 신청을 하면 상황에 맞게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은 일단은 90일이고요. 영주권자 이상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1년까지도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비자고요. 기간은 1년이 주어집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호주가 나라별로 거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만 30세까지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만 30세, 그리고 비자가 승인 나면은 1년 안에 입국을 해야 되고, 입국 일로부터 1년 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1년 안에 농장이나 공장, 세컨 비자가 가능한 곳에서 88일 이상 일을 하신다면은 세컨 비자,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1년을 새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세컨 비자 1년 안에 또 농장이나 공장, 서드 비자가 가능한 그 지역에서 6개월 일을 하면은 세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까지 해서 총 3년을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는 근무 시간 제한은 없지만 한 곳에서 한 업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퍼스트 비자로 6개월 일을 했는데 세컨 비자를 받았어. 그럼 그곳에서 6개월 더 할 수 있는 거죠. 세컨을 따고 서드를 땄어. 그러면 비자 넘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더 할 수가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는 관광 비자랑 다르게 신체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장고 증명도 하셔야 됩니다. 관광 비자 말고는 신체 검사와 장고 증명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영끌 해가지고 호주에 왔어. 근데 호주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호주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갈 비행기도 없어.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생긴 겁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의 황금기가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예요. 2011년도. 지금은 영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별로고 세금도 환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많지만 그때만큼은 아니다. 다음 학생 비자, 유학생이죠. 유학하면 엄친딸,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가는 거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면은 인건비가 센 호주에 가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벌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는 절대 못 가는 거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비자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심사는 합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다음에 계획은 뭔지 등등 이런 레터를 써요. 예전에 저희 집에 같이 살았던 일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55세였는데 랭귀지 어학원 다니려고 1년 코스 왔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이라는 것도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 오시는 큰 카테고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랭귀지 스쿨 하는 게 있습니다. 어학원이에요. 처음 기본적인 영어들을 배우는 건데 한 달 내지 1년 랭귀지 코스를 끊어서 공부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컬리지를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랭귀지 코스나 컬리지나 보통 기본적으로 학비가 6개월에 한 7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대략이에요. 대략. 기술을 배우러 컬리지 가시는 한국 분들이 보통 하시는 게 요리, 용접, 제빵, 목수, 타일, 정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코스는 유학을 오시면 보통 그래요. Certificate, 수료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ertificate 코스 이름 이렇게 들어갑니다. Certificate in Cookery, Certificate 3 in Mechanic 뭐 이렇게 Certificate 뭐뭐, Certificate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Certificate 3, 4 그 다음에 디플로마 있고요. 어드밴스드 디플로마가 있어요. 컬리지에서 보통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좀 더 높은 학위, 학사죠. 바첼러 같은 거는 유니버시티를 갑니다. 유니버시티는 보통 학비가
최소 2배가 뜁니다. 6개월에 1,500만원. 최소 그래요. 보통 1,500만원에서 2천만원 6개월에 그렇습니다. 간호도 그렇고 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의대, 치대 이런 것들은 코스가 더 길기도 하고 5년인가 7년인가 그렇고 끝날 때까지 한 10억은 거뜬히 든다. 아무튼 어학원부터 고급 학위까지 정말 다양하고 학비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듭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학교 땡땡이 치고 안 가고 그러면 비자 잘립니다. 한국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근무 제한도 있어서 2주에 48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비를 모으고 호주 와서 생활비를 벌면서 학생 비자를 보통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취업 비자. 한국에서의 학위나 경력 가지고 호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인터넷에 글로벌 취업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 회사의 근무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거는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우리에겐 관광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행을 가장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염탐을 많이 하시고 기회가 보이면 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레주메를 주고 오셔도 되고 이력서를. 정말 열정이 있다면 관광 비자가 3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영주 비자는 정말 다양한데요. 한국에서 조건이 다 돼가지고 영주 비자 신청하고 받아서 애초부터 영주 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좀 드물고 대부분이 앞에 과정을 다 거칩니다. 학생 비자로 오셔가지고 학교 코스를 끝내고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취업 비자로 오셔가지고 경력을 쌓고 조건을 만들어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파트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미 영주권자야. 그러면은 결혼만 하거나 디텍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는 동거 개념도 있어요. 사실 혼이라 그러죠. 어쨌든 파트너가 영주권자면은 묶었을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랑은 비자로도 갈라질 수 없는 거니까. 그 외에도 사업 비자, 말 그대로 사업을 하러 호주에 비자 승인 받아서 오는 거예요. 이 사업 비자도 어느 정도 조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매출을 만들었을 때 영주 비자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이민이란 것도 있어요. 투자 이민 한 50억 정도 손에 쥐고 계시면은 가능합니다. 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이거를 다 끌어다가 영주권 받는데 쓴다는 거는 조금 아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50억이 있으면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한 5조 정도 있으면은 호주 영주권 한번 사볼까 하고 50억 더. 투자 이민은 제가 왜 이렇게 대충 얘기하냐, 그냥 관심이 없거든요. 저랑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자, 지금 호주에 오는 방법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옵니다. 관광 비자, 워킹 홀리데이, 학생 비자, 뭐 취업 비자, 영주권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호주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구나, 그 비자의 종류는 크게 요렇게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유학원에 전화하십시오. 그 역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유학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관광 비자라든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면은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는 혼자 하실만도 합니다. 근데 뭐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다면 유학원에 부탁을 하셔도 돼요. 대부분이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유학원에 전화했는데, 유학원에 카톡 하나 했는데 일단 10만원 입금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일단 여러분 도전이라는 걸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해봐야죠. 일정이 상담비가 든다 해도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학원에 법무사님들이 같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복잡하고 중요한 케이스다 그러면은 법무사님과 꼭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 재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비용, 비행기삭, 숙소 비용, 생활비 등등등 얼마가 들까, 그런 재정적인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을 또 애청하시는 많은 이민 선배님들, 워킹 선배님들, 유학 선배님들 서로서로 댓글도 달아주면서 알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댓글 문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